자, 교재는 96페이지 20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기억번을 보시면 인질 상해 치상죄 있죠.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감경이죠. 임의적 감경만 됩니다. 자, 상해 치상죄만 돼요. 살인죄 안 돼요. 인질, 살인, 치사죄는 인질이 죽었기 때문에 감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X. 상해죄만 된다는 거 받으시고.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죠. 그리고 또 알아둘 것이 범한 자는 기수죠. 그렇죠? 그리고 미수도 된다. 그래서 미수도 되지만 기수도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을 보면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감금죄는 강간죄에 흡수되는 게 아니죠. 강간할 때 늘 감금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죄는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행위로 행해졌다면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판례죠? 조개 트럭 사건이죠. 성립할 여지가 없다. X. 성립합니다. 자, 디귿번. 중감금죄, 그쵸? 중감금죄, 중체포감금죄, 체포죄도 마찬가지예요. 중체포죄나 중감금죄는 위헌범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위헌 발생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금 플러스 가혹한 행위, 구성요건 요소가 가혹한 행위입니다. 이 양자가 결합된 결합범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위헌범이다 하면 틀려요. 자,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을 한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거죠. 해악의 고지가 아니란 말은 구성요건 요소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설령 해악 고지가 한다 하더라도, 즉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자, 미음번을 보시면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이게 주 목적이죠. 주된 목적입니다. 주된 목적이다. 자, 그래서 강요하여 자인설을 받아냈다 그랬어요. 자인설을 받아내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 받아내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주된 목적이 투자금 회수이다 보니까 공갈자만 됩니다. 그쵸? 강요죄 X.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죠? 2개입니다. 자, 21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을 때 강간죄는 최협의 폭행협박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최협의 폭행협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X. 강간죄의 착수는 아니에요. 자, 2번 강간범위, 강간행위 후에 강도범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을 강취했을 때는 무슨 죄가 되죠? 후라 했잖아요. 후. 즉 강간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강도를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강도 강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하나, 강도죄 하나, 경합범이 돼요. 경합범. 그래서 여기까지만 뭐다? 여기까지는 강간죄 플러스 강도죄의 실체 경합범이 됩니다. 자, 강간행위 중에 강도를 했다 했어요. 즉 강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죠. 강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했을 때는 그때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합범이 된다 틀렸어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때는 강간행위 중에 강도하면 신분이 강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재물을 빼앗고 여전히 하던 강간을 마주했다면 강도 중에 강간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강도 강간이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이 바뀌어 세 번째 줄이 바뀐 거예요. 자, 3번을 보시면 강간행위를 하던 중 그랬잖아요. 그쵸? 그 자리에서 핸드백을 뺏었다 했어요.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던 강간 마저 했다는 거죠? 요거 했다니까 요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간 중에 재물을 빼앗고, 여기 강간 중에 재물을 빼앗고 그 다음에 하던 강간을 마저 했다고요. 그럼 뭐가 돼요? 강도강간이라니까. 강도강간.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두 개의 죄가 다 되고 경합범위다가 틀렸단 말이죠. 그렇죠? 틀렸단 말. 뭐가 돼요? 특수 강도 강간이 되는 거예요. 강도 강간. 강도 강간에다가 특수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4번을 보시면 많이 보신 판례죠. 48세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다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공간,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누구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지를 내렸죠. 바지를 내려서 성기를 보여줬잖아요. 라고 했을 때 추행죄가 되지 않는다. 왜요?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추행죄의 보호법이 침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추행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2번 옳은 것을 골라라. 그쵸? 정부나 국가기관은 피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치? 우리도 술자리에서 그잖아, 그쵸? 뭐 이 정부 욕하잖아요, 그쵸? 정부 정치인들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하니까 국가를 비판하는 거,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아요.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게 이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을 가지고 공격을 해대면 그래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됐고. 자, 2번 볼게요. 보통 사람 나와 있죠.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전파성 이론이 적용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파성 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 볼 것이지만, 그쵸? 근데 기자는 약간 달라요. 기자는 다르다. 기자는 달리 보아야 한다 해야 됩니다. 안 된다 X. 어떻게 다를까요? 자,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가 들은 내용을 신문에 기사화를 했느냐, 그쵸? 기사화를 했다, 하지 않았다에 따라 달라져요. 기사화를 했다면 전파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사화를 하지 않았다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관점이 달라요. 달리 보아야 한다 해야 됩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그래서 피고인들이 갑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갑이 유죄 받은 사실을 알려야 되겠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온 것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310조 공익성의 요구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될 수가 있어요. X. 자, 4번을 볼게요. 자, 학교 운영의 공공성 이 판례도 많이 봤죠. 그쵸? 거주지 앞에서 주소까지 명시해서 명예훼손하는 것은 공익성이 부정됩니다. 여기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310조가 적용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3번 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죠. 자, 1번 주주로부터 주주권을 위임받은 자 했어요.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의 개최나 진행을 포기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죄가 되죠. 죄가 돼요. 이 정기 주주총회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자, 2번을 보면 자,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죄가 됐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집단적 노무 거부 행위가 과거에는 업무 방해가 됐어요. 업무 방해가 성립을 했는데 현재는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판례가 바뀌었는데 이건 뭐 올해 바뀐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죄가 되지 않아요. 어떨 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해졌고 그래서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가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이 죄가 되지 않지만 예외가 뭐라고요? 이게 이제 무슨 판례죠? 철도노조. 예, 철도노조. 그래서 철도 그 노조원들이 갑자기 집단 파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아침에 지하철 어떡할 거야? 그치? 전국의 KTX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갑자기 대체 인력, 뭐 퇴직한 사람들, 현역 군인들 하는 사람들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차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기를 못 주고 온 국민들이 불편을 겪다 보니까 이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 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져서 사업자가 심대하게 막대한 손을 끼쳤을 때 입었을 때는 그때는 뭐다?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서는 죄가 되질 않아요. X. 자, 2번, 3번은 많이 보셨죠? 제출도 하기 전에 외부에 유출하였는데 그 문제가 시험 실시자가 이제 수험생이죠. 수험생에게 제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갖고서는 죄가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수험생에게 그 문제가 유출된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 업무방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을 이제 외워서 온 애들이 있을 겁니다. 유출된 문제의 정답지를 외워서 답안지에다가 마킹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순위가 바뀌어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수험생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추상적 위험조차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질 않아요. 자, 요 리을번 최신 판례인데요. 주부입니다. 주부가 개인적 용무라 그랬어요. 개인적인 용무로 고속버스를 타기 위하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차량을 운전한 다음에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던 거야. 자, 그러니까 관리인이 그쵸? 뭐야? 이 차 뭐야? 라고 하면서 무단주차 차량을 당연히 여기겠죠. 그래서 이제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이 쇠사슬로 묶은 것이 이 주부 개인 차량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될 수 있을까? 돼,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 전주시는 아닌데, 이 전주시 판례는 아닙니다. 전주시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데, 이 여성이 서울로 갔다 올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까지 자기 개인용 차량을 으로 운전했다가, 그리고 서울 가서 볼일 보고 와서, 이제 자기 이제 그 무단 주차해 놓은 자기 차량을 끌고 이제 가는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많이 있어요. 개념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관리자가 이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이 업무방해죄 될 수 있을까? 업무방해죄 되려면 이 주부가 건물 주차장에 파킹한 것 자체가 업무로 볼 수 있느냐? 업무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로 주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라고 볼 수가 없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쇠사슬로 묶어놨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또 고소했어. 그렇죠?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자, 4번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이건 뭐죠? 이건 동사무소 얘기네요. 동사무소에서 뭐 담당 직원에게 뭐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인데요. 동사무소에서 뭐 이런 얘기는 뭐예요? 동사무소에서 행해지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은 공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무이지 사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여기 와서 욕설하면서 파손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공무방해죄, 그렇죠? 공무방해죄, 사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방해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습니다. X. 죄가 되는 것은 한 개네요. 답은 1번. 자, 24번 가볼게요. 자,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업무나 경매방해죄 전부 다 뭐예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요거는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촉한 세력을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압되어야 한다. 그럼 틀려요. X. 제압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침해범 얘기지 추상적 위헌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 가볼게요.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쵸?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요. 단순히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할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면 경매 입찰 방해죄만 될 뿐이란 말이. 그쵸? 이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X. 만약에 이 법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그건 공직방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방해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할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경매 입찰 방해죄만 될 뿐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일부와 담합이 있었다. 담합금이 수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담합금 수수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 경매 입찰 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조문 가보세요. 돈을 받아야만 죄가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라고 하는 것은 경매 입찰 방해죄를 다투는 데 있어서 하등 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일부와 담합이 행해졌는데 밑에 보니까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입찰 공정을 해야 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자, 담합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쵸? 상호 간에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의가 있을 텐데, 그 당초 합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의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기가 낙찰 받겠다고 합의를 따르지 아니한 채 저가로 입찰을 해버려요. 그러면 공정한 경쟁 방법, 요건 뭐예요? 지웠네요. 요 부분은 뭐예요? 이거 합의에 따라야 되는데 합의에 따르지 않았단 말은 공정한 경쟁 방법, 요거를 해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입찰 방해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된다 X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되겠어요. 2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연산이죠, 자연산. 자연산은 주인이 없어요. 자연산은, 그렇지? 양식장에서 양식된 것은 주인이 있지만 자연산은 주인이 없어요. 먼저 선점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산 조개, 모시 조개를 무단 채취했다라고 했을 때 절도가 안 돼요. 무주물이기 때문에. 자, 됐고. 뭐 다른 죄 같은 경우는 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형법상의 죄는 안 돼요. 자,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감나무를 식재하였다. 그럼 이 감나무 누구 겁니까? 땅 주인 거죠, 땅 주인 거.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걸 설정해야지 이 감나무 권한이 있는 것인데 그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게 되면 그건 심은 자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땅 주인 거가 돼, 땅 주인 거. 그래서 이 감나무는 땅 주인 것이 되는 것이므로 땅 주인의 감나무에서 땅 주인의 감을 땄다고 하는 것은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그라미입니다. 자, 디귿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 교환 가치는 가질 필요 없고 주관적 가치면 족하다. 맞죠? 자, 이 고속버스라든지 지하철 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다면 그 물건은 운전사의 지배 영역 내에 있다. 따라서 점유가 인정할 수 있다. 점유 인정하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발견했을 때 안에서 점유가 인정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것은 점유 이탈물이 되는 거예요. 자, 지하철역에 또 똑같은 판례네요. 자, 지하철 승객이 발견하기 전에 가져갔다고 했을 때는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무슨 죄가 된다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죄. 그래서 절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거죠? 동그라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죠. 2번입니다. 26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폭행 엇박으로 재물을 탈취했어요. 그럼 강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강도죄가 조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폭행 엇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면 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도가 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 탈취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 법조문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피해자가 알든 모르든 간에 강도가 폭행 엇박으로 재물을 뺏게 되면 그냥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 자, 2번 강간범이 부녀를 강간을 할 목적으로 폭행 엇박에 의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억압시켰어요. 이때 반항 억압은 이제 최협의가 되는 거죠. 강간죄의 폭행 엇박은 최협이잖아요. 최협이니까 반항 억압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중이라는 게 중. 그렇죠? 자, 재물을 탈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어? 폭행 엇박 중에 재물을 뺏었단 말이에요. 목걸이를 차고 있어서 목걸이를 뺏었어요. 이건 뭐가 돼요? 강도가 되는 거지, 강도가. 강도를 하려고 또 팰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다시 폭행 엇박을 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미리 제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요 재물 뺏는 것은 강도가 되는 거예요. 요 강도가 될 때 이제 강간해야 되잖아요. 하던 강간 마저 해야 되잖아요. 그때 바로 이제 신분이 강도로 바뀌면서 강도 중에 강간했다고 해서 강도 강간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번. 자,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 폭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중강도가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강도가 되려면 주체가 절도가 돼야 돼. 절도. 절도의 착수가 나갔어요? 이게 절도의 착수가 아니잖아요.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강도가 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피해자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살인죄가 완전히 끝났어요. 자, 완전히 끝났어요. 여기까지 무슨 죄? 살인죄만 되는 거예요. 살인죄만. 그리고 별도의 범위에 터잡아서 재물 취거를 했다. 재물을 그 다음에 가져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강도 살인죄가 됩니까? 강도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강도 중에 살인하는 것이 강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치? 영득 의사는 불법 영득 의사는 살해가 완전히 쫑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영득 의사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합범위 될 문제이지 강도 중에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X. 자, 다음 쭉 읽어보시고, 자, 지금 이 차량이 자신의 을명이라 그랬어요. 을명이. 엄마 명입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한 다음에 병 몰래 가져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이 바로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소유자 누구예요? 을명이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점유자는요? 채권자 병이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가져왔다 했어요. 이건 무슨 죄가 될 거냐고요. 절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누구 소유고 누구 점유냐만 알면 돼요. 누구 소유? 을 소유죠. 점유는 병이잖아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가져왔다? 절도지 뭐야. 절도지. 절도란 말이에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그래 소유자 을이라고요. 점유자는 병이고요. 갖고 오면 절도인 거지. 그치? 맞습니다. 동그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네요. 27번. 옳은 것을 골라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차용하면서 용도를 속였어요. 자, 만약 사실대로 용도 고지했었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한다면 뭐가 돼요? 사기죄가 되는 거지. 사기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당한 담보 제공이 했기 때문에 손해발생이 나지 않았어요. 손해발생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손해발생이 요건이 아니에요. 배임죄는 요건이지만. 그렇죠?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기망을 통한 재물취득만 있으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손해발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 제공했든 안 했든 간에 사기죄가 됩니다. 자, 명의수탁자라 했죠. 그쵸?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기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제3자에게 이 차량을 팔아서 등기까지 맞춰줬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서 명예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 처분 권한자죠.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어요.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돈 받았어요. 돈 받고 팔았잖아요. 넘겨줬잖아요. 등록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손해보는 게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내가 돈 주고 자기 앞으로 등록 마치는데 뭐 이 사람이 어떤 손해 날 일이 있어요? 없는 거지. 사기죄가 안 돼요. 그래서. 자,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속여서 피해자를 속여서 인감 등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놈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쳐버렸어요. 사기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피해자는 처분 의사가 없어요. 자, 자기명 소유권 이전 등기라서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라 했잖아요.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증여라든지, 그쵸? 근데 이 피해자가 내가 이 땅을 니한테 판다는 처분 의사가 있어요. 내가 돈 받고 니한테 판다는 처분 의사를 가지고 내가 인감을 줬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준 거지. 내가 니한테 땅 팔아먹겠다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내 땅을 니한테 판다는 처분의사나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처분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기죄 구조가 안 돼요. 사기죄가 되어서 콩밥 먹여 싶겠지만 이 사기죄 처분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안 된다 맞죠? 3번이죠. 4번을 가시면 기망을 하여 재물을 받고 일부 대가가 지급되었다 했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에는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사기죄의 액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때는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사기죄의 액수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기죄의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칙 때문에. 그래서 전부를 사기죄 피해의 액수로 봐요. 여기까지 합니다.